안녕하세요. 20년차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주말농장 텃밭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텃밭 농사를 잘 지으시기 원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신다면 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도시농부들이 기다리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는 다시 주말농장 텃밭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사를 잘 지어봐야지, 올해는 어떤 작물을 어떻게 가꿔야 지난해보다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도시농부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 하는 것들을 보고 대충 따라하거나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계획도 없이 모종가게에 가보니 오이나 가지가 가지나 고추, 상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생각 없이 몇 가지 작물만 사다 심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가꾸면 잘 가꿀 수 있는지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심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규모의 주말 농장이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가꾸는 주말 농장, 비록 10평의 작은 땅이지만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다양한 식물을 심어서 예쁘게 잘 자라는 모습과 그것을 수확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맛있게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 이런 재미의 주말 농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도시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10평에 가지만 몽땅 심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토마토만 몽땅 심는 분도 있었으며, 또 어떤 분은 고추만 몽땅 심는 분도 봤습니다. 그분들 저는 처음에 한 작물만 잔뜩 심길래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다 필요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이웃에 나눠주려고 해도 전문 농사꾼에 비해 품질도 떨어지는 작물 남에게 그냥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말 농장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땅의 규모에 맞춰서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작물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나 심어야 할지 먼저 계산하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 상추 몇 포기, 그리고 고추 몇 포기, 그 중에 고추 중에 아빠가 좋아하는 청양고추 몇 포기, 엄마가 좋아하는 꽈리고추 몇 포기, 이런 식으로 작물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둑을 만들 때 고추나 오이 등을 심을 작은 두둑을 몇 개를 만들며 상추나 깻잎 등을 심을 큰 두둑은 몇 개나 만들어야 할지 계산하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둑 길이를 확인하여 심을 작물의 간격을 나누면 몇 폭이 심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0cm 간격이 필요한 고추 10개, 그리고 50cm 간격의 토마토 6개라면 총 길이가 7m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종류와 작물의 수량까지 계산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제 영상 중에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20평 텃밭에 30종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모종 사러 갈 때 파악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 숫자에 맞춰서 모종을 사야 합니다. 봄에 잘 죽는 작물은 한두 개씩 여유분을 사서 한쪽에 심어 두었다가 작물이 죽었을 경우에 보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지난해에 20평 텃밭에 30종의 작물을 봄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가꾸면 봄부터 가을까지 야채를 사러 마트에 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의 절반도 우리 집에서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이웃들과도 많이 나눠 먹습니다. 어떤 분은 제 영상을 보고 수확량이 많으니까 팔기도 하냐고 묻는데 그동안 저는 돈 받고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영상마다 강조하지만 가능하면 여러 작물을 심으십시오. 여러 작물을 심다 보면 한두 작물 실패해도 다른 작물이 잘 되면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작물 심었다 실패하면 고생만 잔뜩 하고 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 한 분을 소개하자면 지난해 주말농장 이웃에 농사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 10평을 땅을 분양받아서 일반 고추만 다 심었습니다. 이분은 고추 농사를 하면서 두둑은 넓은 두둑을 만들면서 두둑의 높이도 거의 높이지 않고 거기에다 물고랑도 내지 않고 간격도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퇴비보다는 화학 비료를 잔뜩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료를 주었기 때문에 봄에는 잘 자랍니다. 참고로 고추는 탄저병이 물을 타고 옮겨갔기 때문에 두둑을 높게 해야 하며 화학 비료보다는 퇴비를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크면서 무성하게 옆으로 많이 번지기 때문에 간격을 넓게 띄어야 자라도 통풍이 됩니다. 통풍이 안 되면 탄저병과 여러 가지 병에 온상이 됩니다. 봄부터 장마 전까지는 무성하게 자라면서 고추가 주렁주렁 잘 달리니까 참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두둑도 낮고 물고랑도 없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촘촘하게 심어 고추가 다닥다닥 붙어 통풍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맺혔던 고추 탄저병이 들어서 옆으로 번져가니까 하나 둘 뽑기 시작을 하다가 순식간에 밭 전체를 다 뽑아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실망하여서 가을 농사를 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봄 작물을 끝나면 후속 작물을 심을 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텃밭 운영에 관한 전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상추를 심었던 자리는 6월 달이면 대부분 끝이 납니다. 그러면 가을 김장 배추 때까지 밭을 그냥 놀립니다. 중간에 다른 작물을 한 번 더 가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무나 얼갈이 배추 같은 경우 40일이나 5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며 그리고 두 번째 상추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작물을 한 번 더 가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양파나 마늘을 심은 자리에 참깨를 심습니다. 그리고 참깨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김장무나 김장 배추를 심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계획을 봄에 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운 계획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토마토를 심을 예정이면 어떤 그름을 써야 하며 두둑은 어떻게 만들고 몇 센치 간격으로 심어야 하며 그리고 겨순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모르면 제가 예를 든 사람처럼 고생만 잔뜩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에 경험 많은 분이 있다면 물어보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실패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말 농장은 행복의 터전이자 건강의 비결입니다. 가꿔서 먹는 기쁨보다 가꾸면서 얻는 기쁨은 10배입니다. 농작물이 예쁘게 무럭무럭 잘 자란 모습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